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선으로 쉬어가는 사이 뉴욕 증시는 어제 오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관세에 대한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이즈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악재보다는 호재를 조금 더 크게 반영하는 분위기고요. 글로벌 시가총액에도 변동이 생겼던 간밤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내용들 저희와 함께 정리해 가보시죠.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중으로 통화를 가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양국의 좀 긴장된 분위기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이틀째 뉴욕 증시를 견인했는데요. 자세한 시장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0.5%대, 특히 기술주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0.8%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때쯤 구간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다행히 미국의 고용시장, 관세 전쟁 속에서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구인 건수가 739만 건으로 발표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반면에 퇴사율과 해고율은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게 될 5월 고용보고서로 쏠리게 될 텐데 여기서 취업자 수 그리고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고용시장의 안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역협상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모든 교역국에 4일인 내일까지 최상의 안을 제시하라라고 푸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무역협상의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다라는 설명인데요. 이 모든 교역국이라고 한 만큼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서한이 전달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철강 관세 관련해서도 백악관 측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Good afternoon, everybody. How are you? The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does he still intend to double them tomorrow morning? The president will be signing that executive order today, and steel and aluminum tariffs will be going to 50%, yes. No way it's going to change or it's going to be suspended? He made that announcement in Pennsylvania, and he plans to deliver on that promise to Pennsylvanians. And why is he hiking it?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인상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기존의 25%에서 50%로 관세가 올라가게 될 예정이고요. 시행 일자는 내일인 4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OECD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 속에서 세계 경제가 팬데믹 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1.6%, 내년은 1.5%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것은 작년의 2.8%에 비하면 상당히 둔화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봅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기술주들, 특히나 강세를 주도해 갔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3% 안팎의 강세로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이제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다시금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 대중 수출 규제 강화 우려감 속에서 최근 주가가 약간 흔들림이 있기도 했는데 그 우려감이 이 통화 가능성이 나오면서 완화되자 반등을 보였다고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올 거라는 월가의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대감을 안아가고 있었고요. 같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마이크론의 주가 역시도 4%대의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특징. 그리고 테슬라와 팔란티어 주가 장중 대비했을 때 탄력도가 많이 둔화됐습니다. 2% 안팎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팔란티어 0.8%, 테슬라는 0.5% 정도의 상승권. 이제 애플은 다음 주에 WWDC 연례 거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막을 앞두고 주식 분할에 대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최근 애플의 주식이 $200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4대1 혹은 2대1로 주식 분할이 된다면 $100, $50 정도로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오늘 보시면 AI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계약건들이 많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일단 메타가 원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쪽에 위치한 비스트라라든지 NRG 에너지 등의 종목들이 함께 시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 체결 소식들 들려오면서 이쪽에 위치한 서버 관련주들도 함께 시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자, 메타와 미국 최대 원전 기업이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간의 전력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양사의 계약에는 향후 20년 동안 메타가 컨스텔레이션으로부터 원자력 에너지를 공급받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정확히는 약 1.1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공급받는 건데 1기가와트는 약 10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작년 9월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같은 기업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 동안의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고요.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나도 원자력 에너지를 전력원으로 채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으로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홀딩스 사이버 보안 기업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작년 9월이었죠. 죽음의 블루스크린 사태가 발발한 이후 네 번째 분기 실적 업데이트였습니다. 실적 결과는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뛰어오르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했고요. 이익은 더 잘 나왔습니다. 73센트로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현 분기에 대한 매출 전망치였습니다. 보시면 최대 11억 5천만 달러의 밴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월가 컨센서스를 소폭 비껴나간 수준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앞서 지난 5월 500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었죠. 그때 이후로 주가가 한번 크게 흔들림이 나왔었고 이후로 이렇게 회복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6%대의 급락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조금 더 봅니다. 포드는 오늘 5월 차량 판매량 성과를 발표했는데 미국 안에서 차량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머스탱 마하2 차종이 포함된 전기차가 인기를 끌면서 20% 중반으로 성장을 했고요. 다만 이것이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기 전에 혹은 관세 전쟁의 여파가 가격에 반영되기 전에 좀 미리 땡겨서 구매를 하려는 수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보시긴 해야겠습니다. 어찌됐든 포드의 주가는 오늘 긍정적인 실적에 힘입어서 2%대의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요. 다음으로는 코어 위브입니다. 어플라이드 디지털과 장기 임대 계약을 2건 체결했다라는 소식, 양사의 주가가 함께 날아올랐는데요. 두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만들고 그 인프라 공간을 다른 회사들에게 임대해주면서 돈을 버는 기업이고 코어 위브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 센터 공간 안에 들어가서요. AI 사업을 하는 고객사들을 위해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메타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고요. 컴퓨팅, 스토리지, 코어 위브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이들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어 위브의 주가가 오늘 이 소식 속에서 25% 뛰어 올랐습니다. $150 선을 터치했고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앞서 엔비디아가 투자를 확대한 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오늘 엔비디아의 시세에도 도움이 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에 따라서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약 15년 동안 $70억 가량의 임대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 급등을 했는데요. 어플라이드 디지털 장중 대비했을 때는 시세가 많이 반납이 된 채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1%대의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10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징주 조금 더 확인해 볼 텐데 힘센 허스입니다. 유럽의 경쟁사인 자바를 인수한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자바는 작년을 기준으로 130만 명 이상의 활성 고객을 갖추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힘센 허스가 영국 안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또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프리마켓에서는 주가가 6%가량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정규장에서는 3.6% 오히려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달러 제너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분기 실적 결과 매출과 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웃돌면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EPS가 8%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이 긍정적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점이 주가를 강하게 견인했습니다. 주가가 오늘 상장한 이래 최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5.9%의 플러스권을 막판까지 잘 지켜내면서 이제 연초 대비 상승률은 5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드립니다. 특징주들 전부 확인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우리 국내 장이 쉬어가는 사이 미국에서는 계속 바쁜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간밤에는 백악관이 미중 정상 조만간 대화에 나설 것이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왔고요. 철강 관세 50% 오늘 서명 진행됐습니다. 기존 25%에서 50%까지 2배까지 늘린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진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총 1위 자리에 복귀를 했습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죠. 미중 통화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다라는 코멘트를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졸츠 구인 건수 720만 건에서 이번 달에 739만 건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퇴사율은 2%, 해고율 1.1%로 소폭 오름세를 나타내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매크로 데이터 어제 나왔던 것까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고요. 굴수비 총재, 시카고 연은의 굴수비 총재가 고용과 물가라는 연준의 두 가지 큰 거대 목표가 동시에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단 연준 안에서는 정해진 지침이 없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 파월 의장의 해임이 결정된 것 아니냐라는 루머가 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캐나다 산불과 지정학적인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 원유 선물 1.4% 오름세 나타내면서 63.4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매크로 데이터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관세 불확실성 직면하고 있는 미국의 노동시장 어떤 데이터들 반영이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위에 연한 초록색 선은 구인 건수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채용 건수, 그 아래는 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해고 순으로 데이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인 건수는 전월보다 20만 건 조금 못 미치게 19만 건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업들이 채용 회사를 가진 일자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채용이 조금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고자는 19만 6천 명이 늘어났고요. 해고율이 전달에 1%에서 1.1%, 0.1%포인트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수치는 9개월 내 최대치라는 점에서 경기 지표 자체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채용 건수는 16만 9천 건으로 퇴사자가 15만 명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2%가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이직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산업 분야별로 구인 공고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2020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3개 분야의 구인 공고 추이를 들여다본 데이터인데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팬데믹 회복기에 큰 호황을 누렸던 업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매업이라던가 레저 및 접객, 제조업 분야가 되겠고요. 현재는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도 있죠. 노동시장이 침체됐을 때 직격탄을 받는 업종이 될 텐데 정보,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부분에서는 침체를 극적으로 이제 경험을 한 뒤에 점차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는 쪽은 비즈니스 서비스업인데요. 일자리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기업이 예상보다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침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업종들의 경우에는 소매나 숙박, 이렇게 재량 지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업종들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그리고 전날에는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48.5로 나타나면서 전월치보다 소폭 꺾이는 모습을 나타냈죠. 3개월 연속 위축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11월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화세가 조금은 완만해졌다라는 쪽에 시장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신규 주문도 전월보다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4달 연속 위축 국면이나 위축 속도 자체는 완화되고 있고요. 신규 수출이 조금 문제입니다. 큰 폭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글로벌 수요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인력 감축, 무역 활동 위축,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관리를 들어가는 등 여러 가지 경기 위축이나 경기 침체를 좀 우려하는 모습들이 하나씩 포착이 됐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시죠. 메타가 일리노이주 클린턴 원전의 전력을 20년간 구매하는 계약을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발전소의 재인가, 설비 개선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 계약은 기존 원전을 대상으로 한 미국 내 첫 장기 구매 계약이며 마이크로소프트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메타는 이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 상쇄용으로 구매하며 전력은 계속해서 일반 전력망으로 공급됩니다. 원자력 지지자들은 이러한 계약이 기존 운영 원전 연장과 신규 소형 원자로 건설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의 대규모 원전 구매 계약 그리고 장기 원전 구매 계약 이 이슈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메타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간의 계약 어떤 내용들이 좀 주로 담겼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일리노이주의 원전 전력 20년 동안 구매한다라는 것이 골자고요. 메타는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 왓츠앱 상당히 사용자 수가 많은 앱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클린턴 원전 전력을 구매 계약한 것이고요. 1.1기가와트시를 20년간 구매 계약한다라는 내용 담겨 있습니다. 메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메타의 이 기업 역사상 최대 전력 구매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약 시작은 2027년 중반부터 되겠습니다. 향후 4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계약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만 구매 계약은 금액은 비공개인 상황입니다. 기존 원전을 대상으로 미국 내 첫 장기 구매 계약인데요. 3마일 원전 사고 이후에 미국의 원전 산업 자체가 상당히 침체기를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원전이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결국에 기존에 있던 원전들도 수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할 것이고요. 거기다가 탄소 배출 상쇄용 구매라는 점에서 앞으로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이느냐 쪽으로 초점을 상당히 많이 맞출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도 얻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SMR 신규 건설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원자력 프로젝트 지금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을까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97기가와트 운영 중인데요. 이 모든 원전 인프라가
보니까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라던가 AI 인프라와 관련해서 상당한 전력을 요하는 기업들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원전 인프라는 전통 전력회사나 유틸리티 기업들이 전량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원전 발전 용량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신규 원전 관련한 뉴스들, 종목들 자극받아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글로벌 시총 1위 자리에 올라서게 됐죠. 기존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또 한 번 몸집을 불리면서 간밤에는 2.8% 오름세로 이제는 글로벌 시총 1위 자리에 당당히 오르게 됐습니다. AI 수요 관련해서는 TSMC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수요 위축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기 때문에 앞으로 AI 관련한 랠리가 또 한 번 촉발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도 이어서 바로 살펴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철강 관세 인상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50%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25%포인트 인상하고 이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의 설명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곧장 관세 인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빗 대변인은 갑자기 철강 관세를 인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CEO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간의 브로맨스가 완전히 훼손되는 듯한 모습이 또 연출이 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미국 내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조금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간밤에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내림세를 그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이 균열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세금과 지출 패키지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머스크 CEO가 이를 디스커스팅이라고 역겹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테슬라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균열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에 혹시나 영향받아가는 부분이 있을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테슬라, 포드 주가들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포드도 그리고 GM도 역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철강 관세를 2배까지 올린다라는 소식에 관련 기업들은 어느 정도는 좀 타격을 소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의 주가는 0.5%가량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초반에는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가 상당 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2.87% 상승 그리고 포드는 2%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국 내 판매가 그래도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뉴스가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지금 현재 철강 관세에 대한 부분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가져갈 수 있는 호재에 조금 더 강력하게 반응을 보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비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